안녕하세요. 동네 노른정입니다. 죽기 전에 달려봐야 될 한국의 자전거길. 이번에는 금강편입니다. 금강 자전거길은 이제 자전거 여행자, 라이더라면 이제 다 들어봤을 거고, 또 대부분의 라이더들은 한 번쯤 달려봤을 것입니다. 국토 종주를 하기 위해서 달리기도 하고, 자전거길 그 자체가 좋아서 달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금강 자전거길은 전체 거리 한 140km 가까이 되는데요. 이 가운데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공주에서 시작해서 군산, 금강 하구뚝 있는 그곳까지입니다. 이쪽 코스를 추천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공주와 부여의 그 문화유산. 여기가 이제 백제의 수도였던 곳이죠. 그래서 과거에 그 화려했던 천년 전 영화로웠던 시절의 그 문화유산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여에서 시작해서 금강 하구뚝까지 이어진 길에 있는 갈대밭입니다. 예전에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가 있죠. 거기에서 한국군하고 북한군이 마주치는 이제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갈대숲이 충남 서천에 있는 신성리 갈대밭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거기뿐만 아니라 부여읍에서 강경으로 가는 길에도 기가 막힌 갈대밭이 있고요. 그리고 강경을 지나서도 익산 성당포로 가는 길에도 계속 갈대밭은 이어집니다. 과거에 이런 것들이 버려진 어떤 그런 풍경이었는데, 최근에는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이 되면서 멋들어진 그 풍경을 좀 연출하고요. 특히 가을에 가면 역세의 군락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금강 하구뚝 1호는 우리나라 최대의 그 철새 도래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창오리 때 수십만 마리가 군무를 추는 모습을 아침 저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계절이 늦은 늦가을에서 초겨울 이때쯤 가야지 이걸 볼 수가 있는데요. 라이딩하기에는 좀 춥지만 정말 멋진 그 군무를 보고 싶다면 그때 맞춰서 가면 되겠습니다. 공주에서 시작해서 금강 하구뚝까지만 간다고 했을 때 한 96km, 딱 하루 코스죠. 대부분 이제 금강 자전거길을 보통 1박 2일에 걸쳐서 종주를 하는데요. 물론 이제 빨리 달리는 분들은 하루에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1박 2일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공주나 부여쯤에서 1박을 하고 첫날, 그리고 나머지 구간을 달린 후 군산에서 아웃하는 일정으로 하면 됩니다. 특히 이제 공주나 세종시 이쪽은 대중교통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기가 쉽습니다.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2~3시간 거리로 그 면이나 읍 단위를 지나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편하게 조달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조달을 해야 될 때 조달을 해야지 그곳을 지나치면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공주 신을 지날 때, 또 부여읍을 지날 때, 강경을 지날 때, 그리고 익산 성당포구를 지날 때 항상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익산 성당포구를 지나서 금강 하구뚝 그리고 군산까지는 사실 마땅한 게 없어요. 마지막 부분은 넉넉하게 준비를 해서 가고요. 만약에 숙박을 하게 된다면 공주나 부여, 강경 이런 데서 할 수 있고요. 캠핑을 하겠다고 하시면은 익산 성당포구, 웅진 곰개나루 여기도 좋은 캠핑장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공주에서 군산까지 제가 달렸던 이제 GPS 기록인데요. 빨간 줄이. 요게 이제 금강 자전거길의 하이라이트 구간입니다. 고도표를 보게 되면은 공주에서 넘어갈 때 약간의 오르막이 2개가 있어요. 요게 오르막 지나고 나면 나머지는 큰 오르막이 거의 없고요. 익산 성당포구에서 고개 뒷산으로 넘어가는 고개 이제 2개의 깔딱고개가 있는데, 경사도는 제법 센데 거리는 짧아요. 그래서 만약에 힘들면 끌바를 해야 되고, 여기는 그 자체로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걸 제외하면 특별한 언덕 없이 이제 군산까지 가게 되는 거죠. 지도를 조금 더 이렇게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공주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부여를 거쳐 강경 가게 되는데요. 이 공주 시내를 관통하기 때문에 공주에서는 공산성이나 왕릉, 문영왕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고요. 또 공주 시내에서 편의점이라든가 숙박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부여읍을 보면은 지금 제가 가는 것은 부여읍을 관통해서 지금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자전거길은 부여읍 들어오기 전에 백제보를 건너서 이 맞은편, 금강 맞은편으로 해서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아마 백제보를 건너가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코스를 설계할 것 같은데요. 저는 당연히 부여읍을 거쳐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부여읍의 그 정림사지 5층 석탑이나 국람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가는 게 백제의 그 문화유산들을 이렇게 빠뜨리지 않고 보고 가게 되고요. 여기 이제 왕포리
왕폴이라고 부르는 이쪽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그 갈대밭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그런 곳들이고요. 여기를 지나서 이제 쭉 가면은 강경읍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강경읍은 이제 우리나라 3대 젓갈시장으로 유명한 곳이고요. 여기에는 먹을 것도 많이 있고 자전거 길 자체가 강변에 접한 그 공원을 지나가는데 공원 쪽에서 야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익산 성당리로 지나가는데 여기 이제 깔딱고개가 2개가 있고요. 여기 캠핑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당리로 이어지는 이 도로가 진짜 예뻐요. 그 강둑길 가을에 이제 코스모스 만발하고 바람개비들이 이렇게 막 만들어 놓은 바람개길이라서 되게 예쁘고요. 여기 이제 성당폭을 지나면은 이제 지금 이제 저는 웅포면에서 그 다리를 건너서 건너갔는데요. 사실 이 웅포면에서 금강 하구쪽으로 가는 길은 그 2갈래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갔던 길대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강을 건너지 않고 그대로 강변로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그 방향이 있습니다. 2가지는 선택하면 되고요. 이쪽 건너서 제가 갔던 이 빨간색 그 이쪽 길이 본래 1차로 조성했던 길이고, 요게 2차로 새로 조성한 길입니다. 강변로 웅포를 이렇게 따라가면은 아주 멋있는 오토 캠핑장이 있어서 캠핑을 할 수가 있고요. 신성리 갈대밭이 이제 바로 이쪽입니다. 이제 그 건너편에 보이는 나포면 이쪽은 여기가 바로 이제 그 철새 도래지, 초겨울부터 이 수십만 마리의 가창어리 이제 군무가 펼쳐지는 골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감상할 수 있고요. 끝난 지점이 이제 금강 하구 쪽에서는 이제 군산으로 가게 됩니다. 군산 터미널까지는 한 10km를 추가로 더 라이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을 하셔서 일정을 잡아야 되고요. 이제 군산에서는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다양한 곳으로 갈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군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타게 되면은 군산에서는 그 고속버스를 이용하면은 호남섬 환승 그 터미널이죠. 그 정안 휴게소에 있는 거기서 곳곳으로 갈 수가 있어서 교통편이 편리합니다. 죽기 전에 달려봐야 될 한국의 자전거 길을 찾아놨습니다. 출발은 이제 공주에서 하게 되는데, 공주까지는 대청댐에서 금강 정주길을 따라서 오면은 한 50km 정도 됩니다. 그게 좀 부담스럽다면은 바로 공주를 목적지로 와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부여 지나서 군산까지 갈 수도 있고, 중간에 강경에서 빠져도 됩니다. 이제 공주에 오면은 다리를 건너서 이제 공주산성, 공산성으로 가게 됩니다. 야, 공주는 그 자체로 문화유적의 도시죠. 지금 제가 성산리 고분군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풍경들을 도시 한복판에서 보면서 지나간다는 게 되게 좋습니다. 고분군이나 뭐 이렇게 박물관을 들어갔다 오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백제의 고도에 있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주 시내에서 그 금강 쪽 곰나루 방향으로 내려오면 다시 이제 금강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여기 오면 그 명품 골프장, 부럽지 않은 시우드 볼 플레이어 그라운드가 있어요. 이게 거의 뭐 조경수 느낌이 날 정도로 소나무가 좋고 이게 잘 가꿔져 있어요. 공주 둔치에 있는 골프장을 빠져나오면 이제 다시 이제 약간의 어필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여까지 가는 길 중에서
거의 유일한 이제 어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위에서 내려다보는 금강의 표정이 굉장히 유장하고 멋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보다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진짜 금강입니다. 공주를 빠져나와서 이제 어필 하나를 치고 내려오면 이제 다시 이제 금강 둔치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쪽 들어오면은 그 백제보, 그러니까 부여가 있는 곳까지는 그냥 똑같은 표정의 그런 길입니다. 가끔 억새가 있고 그리고 슝 내려갔다 슝 올라가는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중간중간 쉼터도 있고, 그래서 뭐 특별히 뭔가를 기대하지는 않아도 되고요. 여기는 속도를 빨리 높여서 지나가주면 되겠습니다. 그 지루하고 좀 길었던 강특길을 지나와서요, 이제 부여에 들어와가지고 앞에 이제 백제보가 보이네요. 저기에 이제 인증센터도 있고, 요호. 네? 여기 백제보 이제 인증센터에 왔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시설도 좋고 그다음에 편의점도 있고 해서 여행자들 자전거나 뭐 모터사이클 타신 분들 와서 좀 많이 쉬었다 가는 곳이고요. 근데 여기서 금강 자전거길은 백제보를 건너가서 금강 반대편으로 가서 부여가 끝난 지점에서 이렇게 합류하는 식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이제 백제보를 건너가 보라고 하는 그런 결정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었죠. 왜냐하면 부여를 거쳤다 가야겠죠. 부여에는 정말 멋진 그 낙화암이라든가 정림사지 오층석사, 북남지, 신동엽 시인의 생각, 굉장히 볼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낙화암 밑에서 부여로 들어가 가지고 부여에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다시 금강 자전거길로 찾아가겠습니다. 백제보 인증센터 지나서 계속 금강 왼쪽으로 쭉 따라오면 낙화암 입구에 만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자전거길이 끝나요. 대신 일반 도로를 따라서 조금만 가면 이제 부여 시내입니다. 거기서 뭐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봐도 되고, 뭐 낙화암 보고 싶은 또 가고, 동남지로 가실 분 가고, 이렇게 부여를 돌아본 뒤에 다시 금강 자전거길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근데 북남지 아닙니다.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들어왔습니다. 물에 있지 않는 데다가, 이거 뭐 연꽃들, 가시연꽃들 너무 아름답네요. 북남지의 가장 대표는 토룡정, 용을 품고 있는 정자.
부여 투어를 마치고 비록 북남지와 정림사지 5층석 톤만 들어봤지만 어쨌든 부여 투어를 마치고 이제 다시 금강 자전거길 왔습니다. 지금부터가 사실 이제 제가 이 길을 추천한 이유인데요. 여기부터 이제 강경으로 가는 길이 그 갈대밭이 억새밭이 정말 아름다워요. 금강 갈대밭 하면 이제 그 서천군을 이제 많이 뽑는데 사실 거기는 이제 영화의 무대가 됐던 곳이기도 해서 그렇게 됐지만은 제가 봤을 때 라이딩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강경으로 가는 한 6km의 등치길이 최고입니다. 언제?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이때 여기 달리면 정말 가을이 이런 거구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백마강 억새밭이 시작했는데 아직 좀 밀러서 억새는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피어져 있고요. 이게 해질녘이 되면 아주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보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억새 군락지 시작되기 전에 캠핑장이 있어요. 약간 차박 캠핑 같은 곳인데 거기서 캠핑을 하면서 여기를 돌아보는 거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여기 백마강 갈대밭 군락지를 지나면 가파른 벼랑에 있는 데크길을 따라서 이제 강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 길도 운치가 있습니다. 갈대밭길은 끝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절벽으로 난 데크길로 진입을 했습니다. 강경에 도착했습니다. 강경은 우리나라 그 3대 젓갈시장으로 유명하죠. 이제 강경을 지나서 지금 이제 황산대교 아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황산대교 떠오르는 거 있죠? 그렇죠. 계백장군이 이제 황산벌 전투를 벌였던 곳이 그 황산벌이 이 근처 어딘 겁니다. 다음 목적지는 성당포구입니다. 여기 이제 인증센터가 있는데요. 성당포구 가는 길에 아주 멋진 강둑길이 있어요. 강둑길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바람개비가 막 휘날리는 그런 멋진 길이 이렇게 계속 펼쳐지게 됩니다. 자, 멋진 길이 펼쳐지지 않았나요? 거의 활주로처럼 이렇게 생긴 위에 바람개비들이 이렇게 많이 서 있습니다. 이게 용안 바람개비길이라고 불려지는데 이게 이제 성당포까지 이 강둑을 따라 쭉 이어져요. 황금들녘에 이런 바람개까지 이렇게 하면은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막 달리고 싶죠. 자, 바람개비 마을에 있는 성당포구 다 왔습니다. 야, 바람개비를 찾아보니 되네요. 여기에 이제 인증센터가 있고요. 이 주변에
바람개비와 더불어서 공원이 되어 있는데, 특히 갈대밭은 가을에 여기도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뭐 금강은 뭐 갈대 천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대밭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은 이제 생태공원으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꽃들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책로도 있고, 또 잔디밭이 있어서 아이들 맘 놓고 뛰어놀 수도 있고, 뭐 이런 아주 그 뜻하지 않게 이 주변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성당포구 인증센터는 이 다리 건너에 있습니다. 성당포구까지 왔는데요. 여기서 사실 한 25km 정도 더 가야지 이제 금강학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도 많이 기울고 해서 오늘 여기 하룻밤 자고 갈 겁니다. 사실 이제 그 금강 자전거길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길들의 대부분은 여기를 다 지나왔고요. 나머지 길들은 사실은 이제 보너스 이제 그런 길들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지만 내일은 내일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기 성당포구 캠핑장에 샀는데요. 좋네요. 옆에 저기 맛있는 치킨집도 있고. 성당포구를 출발해서는 바로 어필에 나옵니다. 아주 빡세요. 2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대 경사는 15도가 넘을 겁니다. 그것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무난하게 이제 군산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개 넘어와서 이제 두 번째 고개를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두 번째 고개는 첫 번째 고개에 비하면 조금 마지막 부분 경사가 부드러워서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성당포구에서 고개를 넘어오면 다시 이제 금강 강둑길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또 강둑 따라서 쭉 가요. 이렇게 가다가 갈림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다시 강을 건너가서 서천에 있는 그 신성리 갈대밭, 영화 JS 공동경비구역의 그 촬영지죠. 글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이쪽 강둑길을 쭉 따라서 웅계나루, 웅포죠, 웅포. 웅포를 경유해서 갈 것인가. 그 인증센터는 끝에 다 있고요. 사실 뭐 어떤 길로 가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웅포나루를 거쳐가는 길은 이제 공도에서 조금 어필이 있어요. 거리는 한 몇 킬로 더 짧은데, 근데 개인적으로 운치는 신성리 갈대밭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금강하구원을 딱 건너서 군산으로 가는 느낌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성리 갈대밭 쪽으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보면 이제 금강하구 쪽이 서천으로 가면 20km, 그 다음에 직진하면 18.5km인데요. 여기 서천으로 가려면은 이제 왼쪽으로 빠져서 이제 다리를 건너가게 됐습니다. 자, 다리를 건너왔고요. 여기서 이제 우회전해서 가면은 금강하구를 향해 갑니다. 금강 자전거길 서천군으로 나는 곳이 애초에 이제 처음 설계했던 곳이고요. 저쪽에 익산 이제 웅포나루로 하는 건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롭게 조성을 했어요. 근데 서천으로 해서 가는 게 길이 훨씬 더 재밌어요. 어떤 강에도 더 가깝게 붙어서 가고, 그 다음에 오르막 내리막 살짝씩 하면서 숲도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신성리 갈대밭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쪽 길보다는 이쪽 길을 저는 추천합니다. 공동경비구역 JS
반가. 이렇게 모텔들이 나오면은 다 왔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한 2km만 더 가면 드디어 금강 하구뜨기죠. 이야. 자, 이렇게 해서 금강길을 모두 달려봤습니다. 그래서 인증센터는 여기도 있고 저 금강하고 또 건너편 군산에도 있어요. 어디서 찍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기 전에 달려봐야 될 한국의 자전거길 금강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론형이었습니다.